7분 17초만 투자하면 법률 상식이 저절로 풍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충현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그런데 왜 7분 17초죠?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이 언제인지 아시죠? 7월 17일 제헌절. 예, 그런 의미를 살려서 7분 17초로. 그런 큰 의미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7분 17초 동안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실제 거주 목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분들한테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투기 수요에다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의 편익을 줄이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투기 수요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살려고 집을 산 건데 이런 분들에게는 종부세 부과 문턱을 좀 높여서 부담을 좀 완화해주자 이렇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갖고 계산해요. 거기에다가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한테 기본 공제 6억 원, 그리고 추가 공제 3억 원 해가지고 총 9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 9억 원까지의 부동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드릴게요 하는 건데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부분에서 네. 이 3억 원을 5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총 공제 금액이 아까 9억 원이었던 네. 게 11억 원이 된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갖고 있는 집이 네.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있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세부담이 없어지는 거고요. 1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몇 년간 주택 예. 가격 상승률이 꽤 높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금 부담이 커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예, 또 그렇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개정안은 어쨌든 종부세를 완화하는 거예요. 네. 종부세 제도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일부 반대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된다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나 정부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됐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고요. 뭐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11억 원으로 여야 합의가 된 거죠. 11억 원을 비율로 보면 상위 1.9% 정도 되니까 2%랑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법안 또 이어가 볼까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입니다. 최근에 공군과 해군에서 성범죄가 있었죠. 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네. 하다 보니까 사법제도에 개선점이 있더라 해서 그 부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뉴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인 관련 범죄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나요? 헌법 110조를 보면은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과 관련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1, 2심을 네.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 민간법원보다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조직 내에서 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하게 되는 체계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기능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네. 비군사범죄 예컨대 성범죄나 뭐 군인의 사망 사건에 관련한 범죄도 있고요. 네. 군인이 입영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네.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네. 폐지하도록 했어요. 오. 정리하면 네. 비군사범죄는 1심부터 바로 민간법원으로 그리고 군사범죄의 경우에도 네.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군 관련 범죄도 좀 줄어들고 우리 군 그 조직이 좀 건강하게 많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론에 관심이 많았던 법안이라면서요. 예.
바로 수술실 CCTV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일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신마취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는 네.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라 아. 이런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고요. 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 장면을 녹화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수술 과정에서 이렇게 예. 문제가 되는 의료 사고들도 있잖아요. 예. 혹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사실 CCTV가 있으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의료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거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긴장하거나 집중이 떨어져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또 아니면 예비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한 전공들을 기피하게 되면 그쪽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의료 분쟁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예.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예,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국민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대체로 설치를 하긴 하자. 네. 그런데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강도를 낮춰서 의무화를 바로 갈 게 아니라 자율 규제부터 좀 시작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결론은 뭐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환자의 권익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단 7분 17초만 투자하면 법률 상식이 풍부해지는 쉽고 친절한 7분 17초 컷 법안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예. 또 만나요.